그 집에는 이미 재물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는 곳이 바로 집의 입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문 앞이 무슨 대수냐고 말이죠.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고 집을 보고 그 집의 운명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0살 이후에도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당신의 집 입구를 보십시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나가고 마음이 먼저 달려가던 시절에는 집이란 그저 잠시 쉬었다 나가는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다른 의미가 됩니다. 바깥에서 깎이고 상처 입고 지친 마음이 돌아와 숨을 고르는 곳, 그 첫 번째 숨을 쉬는 자리가 바로 현관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이 어수선하고 어둡고 막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집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집에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전에 한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은 말을 안 하지만 주인의 형편을 대신 말해준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그 집 주인의 삶의 태도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쓰다만 상자와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고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의 흐름이 이미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은 운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나이 들어 기회가 없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살 이후의 인생에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젊을 때 쓰다만 물건,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남겨둔 것들, 고쳐야지 하면서 미뤄둔 고장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현관에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미뤄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집을 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크지 않고 소박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이 있고 반대로 넓고 번듯한데도 숨이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현관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한 걸음이 가볍게 들어가지는 집, 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집, 그런 집에는 큰 부자가 아니어도 늘 필요한 만큼의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피해야 할 것이 많은 집, 눈이 먼저 어지러운 집에는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50살이 넘으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이 큰 피로로 이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현관은 그 연습을 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집 안 깊숙한 곳이 아니라 바깥과 안을 잇는 경계, 그 경계를 깨끗이 하지 못하면 인생의 경계에서도 늘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풍수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젓습니다. 미신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길을 막지 말 것, 빛이 들어오는 자리를 어둡게 하지 말 것, 첫인상을 가볍게 할 것,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상식에 가깝습니다. 현관이 밝고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이 쌓이면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기회도 달라집니다. 재물은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이 편안하지 않은 집에는 재물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대단한 비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진실 하나를 꺼내보려는 것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삶이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더 애쓰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집의 입구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이 미뤄온 것, 버리지 못한 것,
외면해 온 것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늘 당신의 집 문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집의 입구를 그저 드나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집의 문턱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신발을 벗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가다듬던 자리, 바깥에 먼지와 소음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던 곳이 바로 그 입구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집의 형편을 알고 싶으면 안방보다 먼저 현관을 봅니다. 그 집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입구일까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집의 입구는 바깥과 안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바람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고 사람이 처음 발을 들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그 집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막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흐름을 몸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밤새 일하고 무리하고 마음이 상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빠지고 마음은 먼저 지치지요.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묘한 편안함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가지런했고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빛은 과하지 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마음도 같이 걸린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내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는 집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넓고 새 것처럼 보였지만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발이 쌓여 길이 좁아져 있었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으며 문을 열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 주인은 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고 사람 관계도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들어오는 것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의 입구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대개 어지러움입니다. 신발 몇 켤레, 상자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길이 사라집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곧 흐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섞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관의 어지러움은 그런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고장난 것들입니다. 손잡이가 헐거운 문, 삐걱거리는 경첩, 닳아버린 신발, 냄새가 밴 매트, 이런 것들은 작아서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매일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귀로 듣는 것들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불편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장난 것을 문 앞에 두는 것은 삶의 가장 앞자리에 포기를 놓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50살 이후의 인생에는 이런 포기가 특히 위험합니다. 작은 체념이 큰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방향이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치는 날카로운 모서리, 정면을 가로막는 물건, 빛을 가리는 어둠, 이런 요소들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몸을 먼저 긴장시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경직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이 있어도 첫 순간에 움츠러들면 그것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거칠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기 전에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묻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재물과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재물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히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선택이 조급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기 어렵습니다. 현관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현관을 늘 깨끗이 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맞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50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들어오는 길을 정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길이 열리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입니다. 50살을 넘기고 나면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는 피로가 하나 생깁니다. 몸의 피로도 아니고 일의 피로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마쳐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피로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기색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서 말이지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은 쉬라고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치워야 할 것이 보이고 고쳐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오고 보기 싫은 장면이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참고 버텼던 마음이 쉴 틈 없이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삶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 말 속에는 답답함과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변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집의 입구를 말합니다. 현관은 아주 솔직한 공간입니다. 꾸미려고 꾸며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현관을 보면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보입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집에는 대개 마음의 정리가 덜 되어 있고 고장난 물건을 그대로 두는 집에는 포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관을 가진 집에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0살 이후에 재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버텨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로 변할 때입니다. 집의 입구가 막혀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고 스스로 정해버린 모습이지요. 재물은 그런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중년 이후에는 그 자존심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은 무시에 하루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어수선하면 마음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기회 앞에서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재물이 들어올 틈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집의 입구가 그 사람의 얼굴이라면 어떨까 하고 말이지요. 늘 찌푸린 얼굴을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웃고 있는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합니다. 집도 같습니다. 밝고 정돈된 입구는 말없이 사람과 기운을 부릅니다. 반면 어둡고 막힌 입구는 아무 말 없이도 밀어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느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집 말고도 정리할 게 너무 많다고. 맞는 말입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입구부터 살펴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 앞 한 평은 누구나 손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가 수없이 보아온 흐름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의 입구를 정돈하는 일은 그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버리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어둠을 밝히는 일,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잘 대우해도 되겠다고 말이죠. 그 생각 하나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재물이란 결국 사람을 따라옵니다. 지친 사람,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정돈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집의 입구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현재와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이야말로 50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용기일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니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에서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을 고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을 고치라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집의 입구입니다. 현관은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돌려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신발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오래된 상자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발을 옮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신발은 지금 신고 다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언젠가 신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에서는 언젠가보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길이 생기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다음은 고장난 것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소리가 나는지, 손잡이가 헐겁지는 않은지, 바닥 매트가 달아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몸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말입니다. 이 다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빛도 중요합니다. 현관이 어둡다면 작은 전구 하나라도 밝게 바꾸십시오.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얼굴이 보이고 표정이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빛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둠은 생각을 늘어뜨리고 불안을 키웁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빛을 만난다는 것은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모서리가 눈에 들어오는지, 불필요한 물건이 정면을 막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살짝 옮기고 가리고 비워두십시오. 이것은 풍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도 따라 편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관을 정리하면서 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며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늘 피곤하다, 또 돈 얘기다, 되는 게 없다는 말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은 공기처럼 집안에 남습니다.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줄이거나 바꾸어 보십시오. 왔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하루를 마친 사람의 숨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의 입구를 더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발을 벗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적어도 이 문 안에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50살 이후에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신발을 줄이고 내일은 문소리를 고치고 그 다음 날은 불을 밝히는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현관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삶의 다른 부분도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50살 이후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의 입구를 정리하는 작은 행동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앞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당신의 집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50살이 넘어서야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로 살았지만은 이 나이에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현관에 놓인 어지러움, 고쳐지지 않은 물건, 어두운 빛과 막힌 시선은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대충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50살 이후에 재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한숨부터 쉰다면 그 한숨은 집안에 남습니다. 그 공기를 매일 마시며 사는 사람은 다시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집의 입구만큼은 당신을 쉬게 하는 자리로 남겨두라고. 신발 몇 켤레를 줄이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불을 조금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50살 이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행도 큰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음이 내려앉는 집, 그곳이 바로 평안의 시작입니다. 재물 역시 소란스러운 곳보다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곳에 머물며 오래 함께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무엇이 당신을 맞이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첫걸음은 늘 집의 입구에서 시작됩니다.